네, 우크라이나 방문을 마치고 귀국한 이준석 대표가 정진석 의원을 향해서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민주당은 새 지도부 구성에 속도를 내고 있는데요. 집단 지도 체제를 둘러싼 신경전이 뜨겁습니다. 나이트 포커스, 오늘은 김수민, 김민아 두 분 시사평론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잦아드나 했던 국민의힘 내홍이 다시 확전 조짐입니다. 이준석 대표 오늘 우크라이나에서 돌아오자마자 정진석 의원을 향해서 작심한 듯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먼저 듣고 오시겠습니다. 어떻게든 분란을 일으키자는 목적이 강했던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저는 그 자체에 대해 가지고 심각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정치적 공격을 가하는 것은 적어도 여당 소속의 저 국회부의장이 해서는 안 될 추태에 가깝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또 언론에서 이것을 당권 싸움으로 절대 치부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정진석 부의장은 당권 주자가 아닙니다. 네, 자, 국회 부의장이 해서는 안 될 추태다. 정진석 부의장은 당권 주자가 아니다. 좀 표정도 보셨고 발언 표정, 말투, 발언의 수위 다 들으셨는데 김수민 평론가도 오늘 이 발언 다 들으셨습니까? 네. 예. 공항에 어떤 모습으로 들어올지도 좀 모습도 궁금했었고 네. 발언에 아무래도 여러 사람들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들었을 것 같은데요. 사실 이제 정진석 부의장 같은 경우는 방송 인터뷰를 통해서 조금은 누그러진 태도를 보였습니다. 근데 이준석 대표는 좀 시차도 있는 것 같고 또 그동안에 본인이 우크라이나 행보를 하는 동안에 공격을 당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인지 예. 조금은 더 격양된 모습을 보인 게 아닌가 싶고요. 좀 워딩들이 조금은 넘친다 싶은 것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당권 주자가 아니다. 정진석 부의장은 당권 주자가 아니기 때문에 이건 당권 다툼이 아니다라고 표현했는데 사실 뭐 정치인이 다음 당권에 도전할지 안 할지는 굉장히 미지수인 상황인데 아니다라고 못 박아서 공격한 것은 좀 지나친 것이 아니었나 예. 그렇게 보여지고요. 또 네. 당권 주자가 아닐지라도 당원들이라면 또 당권 다툼을 할 수 있는 것이죠. 네. 그런 부분들을 조금 넘어서 가지고 어쨌든 좀 쌓여 있는 것들이 표출된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예. 유튜브에서나 할 법한 이야기를 국회 부의장이 했다. 악의가 있거나 굉장히 정보의 어두운 상황이다. 이런 얘기도 오늘 했거든요. 자, 이준석 대표가 이렇게까지 화난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일단 이제 정진석 의원하고의 나름대로 악연이 있다고 여기는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선 때부터 사실은 이 정진석 의원이 얘기하는 이제 어떤 지역을 기반으로 한 어떤 조직 전략, 그것의 선거 전략 이런 것들이 이제 맞지 않다라고 반박도 하고 이랬기 때문에 거기서 쌓여온 것이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유튜브에서는 나올 얘기다라는 것은 이것도 나름의 맥락은 있어요. 뭐냐면 이준석 대표가 이제 우크라이나로 출국할 것이다라는 얘기를 경기도지사 선거에 이제 출마를 했던 강영석 씨가 주장을 했던 거잖아요. 이게 일종의 윤리위에서 본인의 어떤 여러 가지 의혹이 다뤄질 것을 예상을 하고 출국을 하는 것이니 출국 금지시켜라.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강용석. 그렇죠. 예. 그런 주장을 했었는데 이 정진석 의원이 그런 얘기를 직접적으로 인용하진 않았습니다. 다만 우크라이나로 출국하는 것은 자기 정치 아니냐. 지금 이 선거가 끝났으면 어떻게 하면은 윤석열 정권을 잘 뒷받침해서 좀 좋은 모습 보여줄까를 고민하는 게 먼저인데 당대표 왜 우크라이나 나갔느냐 외교부도 여러모로 곤혹스러워하더라 이런 얘기를 올렸으니까 이게 이 대중들이 보기에는 하나의 맥락처럼 보이는 측면이 있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거를 활용해서 그런 논란을 활용해서 나를 흔들려고 했다. 근데 그거 이제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반응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그 점에 이 여러 가지 맥락 속에서 결국 24일 윤리위까지 가는 과정이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는 상당한 지금 위협이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강하게 반발한 것 같고 네. 여기에 더해서 일단 이준석 대표는 정진석 의원의 최근까지의 어떤 행보, 발언 그리고 태도가 또 이게 이른바 이제 친윤이라고 하는 과거엔 윤핵관 이렇게도 불렸습니다만 이 친윤 일반의 어떤 의지가 실려 있다든지 또 이 실질적으로 대결 구도가 지금 막 이제 형성됐다든지 이런 건 또 아니다라고 보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정진석 의원에 대해서 방금도 들으셨지만 당권 주자가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다음에 우크라이나에 출국하는 문제는 정부하고도 협의가 필요하고 정권 차원에서도 어느 정도 상황을 공유해야지 가능한 것인데 네. 그런 걸 몰랐다고 하면 정부가 어두운 분 아니냐 이렇게도 얘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즉 권력의 핵심부로부터 좀 떨어져 있는 사람 아니냐라고 지금 이 일종의 낙인을 찍어버린 거거든요. 근데 그렇다고 한다는 것은 아직은 이제 정진석 의원이 전면에 나서는 게 바로 이제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는 본 게임은 아니다. 예. 이런 인식을 갖고 있다는 걸 드러냈지만 적어도 이게 일종의 예선전 정도는 된다는 점에서 정치적인 위협 이런 것들은 느낄 수밖에 없는 처지고 그런 상황에서 저런 발언들이 나왔다라고 좀 이해가 됩니다. 네.
자, 민생이 최우선이다. 앞서 말씀하신 대로 정진석 의원 일단 자제하는 분위기였고요. 그 지도부도 좀 말리는 이런 상황 아니었겠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오늘 이준석 대표가 돌아오자마자 이렇게 직격의 발언을 날린 건데 내일 지도부 회의가 좀 일촉즉발일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정진석 의원 입장에서는 그래도 자제를 할 가능성이 조금은 높아 보입니다. 왜냐하면 바로 뭔가 반격에 나서지는 않을 것 같다. 예, 이건 뭐 조금 있으면 드러나는 부분이기 때문에 쉽게 예단을 할 수 없겠지만 일단은 좀 톤을 낮추는 그런 모습을 스스로 보여줬었고 사실 예. 이 싸움 자체가 다선 중진 의원 대 젊은 당대표 간의 대결이기 때문에 다선 중진 의원으로서 좀 더 아량을 갖고 있어야 된다, 포용력이 있어야 된다 이런 지적들이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네. 것들을 감안했을 때는 더 이상 싸움에 크게 휘말려 드는 것이 정진석 부의장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본인도 그렇게 충분히 판단을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 앞으로 이제 혁신이라든지 이 당의 운영을 둘러싸고 논쟁들은 계속 될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쉬어가는 그런 것들도 충분히 생각을 해볼 수 있고 그 지금 당내 분위기도 이 싸움에 적극적으로 뛰어든다거나 하는 의원들이나 인사들이 많지 않거든요. 지방선거 끝나고 나서 쉬고 싶다라는 말까지도 직설적으로 나오고 있는 게 국민의힘 내부의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사정을 살폈을 때는 정진석 부의장이 좀 자제를 하는 쪽으로 가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오늘 이준석 대표 발언만 보면 확전을 각오한 이런 발언인 것 같은데 지금 예상은 정진석 의원이 좀 자제할 것 같다 이렇게 예상을 하셨거든요. 내일 그 회의에서 어떤 발언들이 어느 수위로 나올까요? 일단 이준석 대표는 어느 정도는 계속 이제 오늘의 태도와 비슷한 어떤 이 뭐랄까요 스탠스는 유지를 하겠지만 좀 볼륨 자체는 좀 줄이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어쨌든 공식적으로 어쨌든 당무에 이제 복귀를 하는 것이고 그런 차원에서 이 갈등을 계속 가져갈 필요까지는 없는 거거든요. 일단 정진석 의원 발 공세는 어느 정도 마무리될 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과 관련돼서는 좀 나름대로는 뭐 멈추진 않겠지만 이준석 대표도 나름대로는 정리하는 이제 그림으로 가지 않을까 싶은데 정진석 의원이 왜냐하면 지금도 이제 지금 말씀하셨듯이 직접적으로 또 반박을 하거나 이럴 수가 없는 상황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당내외에 이 여론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준석 대표는 뭔가 이렇게 건드리고 찌르고 이렇게 좀 때리면 저렇게 반응하는 거 이제 익숙해졌거든요. 당내외에 이제 지지자들도 그렇고 의원들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가 저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는 다들 큰 충격을 받거나 그렇지 않는 상황인데 그렇게 되면은 사실 정진석 의원이 지금 김수인 평론가 말씀하신 것처럼 다선 의원이기도 하고 나이 차도 많이 나는데 왜 저 이준석 대표가 저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 하나하나 왜 저렇게 반론을 하고 있을까? 그런 이제 인식과 시선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정진석 의원은 빨리 여기서 이제 벗어나는 게 이제 답이다라고 생각을 할 거기 때문에 예. 이 문제는 그래서 두 사람 사이의 어떤 확전은 좀 가능성이 이제 좀 적어 보이는데 문제는 네. 이 두 사람 사이의 어떤 그 갈등 구조는 그렇지만 이준석 대표와 그다음에 소위 말하는 이제 이준석 대표 표현으로는 윤핵관이라고 불리는 네. 지금의 친윤 그룹들 간의 갈등이라는 거는 이제 막 시작된 것에 불과하고 뭐 시작은 뭐 이미 옛날부터 된 것이지만 지금 국면에서는 이제 막 시작된 것이고 앞으로도 이제 이어질 것이라는 점에서 이준석 대표의 이런 이제 좀 뭐랄까요 여러 가지 이제 격앙된 모습이나 이런 것들은 앞으로도 우리가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당장 확전이 될 것 같지는 않지만 이준석 대표와 윤핵관 사이의 어떤 뿌리 깊은 갈등, 이 불씨는 남아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지금 평가를 해주셨는데 자, 이런 가운데 친윤 그룹이 주축이 된 여당 내 의원 모임이 만들어진다. 자, 일부 이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게 가칭 민들레 모임이라고 하고요. 장제원 의원 포함해서 한 30명 정도 참가를 한다. 이렇게 전해지고 있거든요. 오늘 이준석 대표 여기에 대해서도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거든요. 네, 뭐 사조직이라는 표현까지 등장을 했고요. 또 이런 여러 논란을 의식한 듯이 장제원 의원도 SNS에 글을 올려서 어떤 계파를 만드는 것은 아니다라고 해명을 했습니다만, 근데 이렇게 모이게 되면 여러 이제 여의도의 의원들의 공부 모임들이 있는데 공부 모임이 시작될 때마다 결국에는 계파로 발전해 나가는 거 아니냐라는 관측이 나왔고 대부분 또 그랬던 것 같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도 이제 장제원 의원 또 사실 누그러뜨리려고 올린 글이긴 하지만 결국에는 이게 계파로 이어져도 상관없다는 말이냐라고 하는 그런 비판을 또 받을 수 있는 거겠죠. 네. 그런 의미에서 이제 친윤의 조직화라고 하는 그것은 좀 부정할 수 없을 정도로 객관적으로 그런 방향으로 흘러가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예. 그런데 이제 중요한 부분은 저는 이제 오히려 계파 갈등이라는 것은 당에서 없을 수 없는 것이고 정파 계파는 분명히 필요할 때도 있고 그리고 뭐
필요성을 떠나서 불가피할 때가 있거든요. 그렇다면 차라리 이걸 공식화해서 그렇다면 현재까지 당의 노선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보고 있고 이것을 어떤 식으로 바꿔나가거나 지켜야 된다. 이런 논의를 더 발전시키는 게 생산적일 거라고 봅니다. 굳이 우리는 공부 모임에 불과해요라고 얘기하는 것보다는 그렇다면 공부를 하면 무슨 주제로 공부를 하는 것인지 분명하게 밝혀야 되는 것이고 나아가서 이제 당을 어떤 방향으로 움직일 것인지 이런 것들을 명확하게 제시할 필요가 있겠고 또 이런 모임에 대해서 조직화에 대해서 비판하는 쪽도 이런 조직화를 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할 것이 아니라 본인들은 본인들 나름대로의 대안적으로 생각하는 그 방향으로 조직화를 해서 조직과 조직이 공식적으로 드러나서 서로 경쟁하는 이런 구도로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입니다. 예. 저 김민하 평론가님, 근데 이름이 민들레 이렇게 알려지고 있는데 왜 민들레입니까? 그 민들레 하면은 뭐 꽃 이름이니까 굉장히 낭만적인 데가 있죠. 그래서 민들레라는 이름에서 연상할 수 있는 뭐 그런 좋은 의미가 있지 않았을까 이렇게 네. 생각을 했는데 민심 들어볼래의 약자이다 이렇게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게 장명이 제가 볼 때는 좀 뭐랄까요, 좀 급조한 듯한 그런 느낌도 들고 굳이 이것을 뭐 줄여서 민들레라고 하는 뭐 필요도 있는가라는 의문도 들고 그러니까 민심 들어볼래라는 게 누구에게 민심을 한번 들어보겠느냐라고 권유를 하는 것인지 아니면은 민심을 들어보겠다라고 뭐 이렇게 결의를 하는 것인지 이것도 좀 의문이고 그래서 이 모임의 목적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전반적으로 드러내는 이름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왜 민들레냐 예. 또 상당히 이제 의문이긴 한데 네. 근데 이게 김수인 평론가님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공부 모임이라든가 뭐 어떤 노선, 어떤 당이 이런 방향으로 가야 된다랄지 정권이 이런 방향, 이런 정책을 이제 좀 선택해야 된다랄지 이런 성격의 모임이면은 뭐 민들레라고 하는 이름과의 연관성이나 이런 것들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 텐데 지금 이 모임을 왜 만들었느냐에 대해서 설명하는 내용을 보면 전혀 그런 얘기가 아니거든요. 그런 얘기가 아니고 민심을 뭐 정부에 전달하는 역할을 한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네. 지금 이 모임에 참여하는 의원들, 주축이 되고 있는 의원들은 인수위 때부터 관계를 가져온 그런 의원들이 주축이 되고 있고 예. 그리고 이 모임에서 뭐 민심을 전달한다는 게 민심을 이제 정권 핵심부에 전달을 하면 그런 모양새라고 한다면 이 정권 핵심부 또는 정부의 대답이 있겠죠. 그럼 그 대답을 통해서 이 정부의 입장 그리고 정권의 입장은 이런 거로구나 예. 라고 이 의원들이 공유를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당내에선 또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는 것 같던데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여의도 정치식으로 어떻게 해석할 수밖에 없냐면 예. 지금 원래 이제 이렇게 정권을 잡은 쪽에서 여당의 이제 좀 주류의 위치를 가져가려고 하면은 당대표라든지 이런 공식적으로 어떤 당의 여러 가지 권한을 다 틀어진 사람이 이제 주류가 되는 것이고 그 주류가 이 정권하고 코드를 맞춰가면서 주류가 자연스럽게 형성이 되는 건데 지금 국민의힘이 그런 상황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준석 대표가 있는데 이준석 대표가 완전히 이제 윤석열 정권하고 완전히 뭐 이렇게 코드가 정확하게 맞아 떨어져서 정말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사람은 아니다 보니까 지금 인위적으로 당내 주류를 이런 방식으로 민들레라는 모임을 통해서 형성하는 것으로 비춰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모임의 결론은 뭐냐면 뭐 총선이 앞으로 뭐 2년 정도 남았습니다만은 역대 정권에서 이 총선 앞두고 이 정권의 구미에 맞는 사람들로 공천을 쭉 이렇게 코드에 맞춰가지고 쭉 이제 미는 이런 상황까지 갈 수 있는 건데 그런 형식의 정치로 이게 좀 진화될 가능성도 상당히 있어 보인다라는 거고 그러면 이제 당내 이제 주류 비주류 간의 갈등을 넘어서서 어떤 줄 세우기 이런 논란으로부터도 자유롭지 않은 상황들이 계속 일어날 것이기 때문에 이런 모임을 만든 의도와 여러 가지 이제 효과에 대해서는 상당히 의문이고 예. 우려를 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네. 정당 안에서의 갈등 즉 공천이 핵심인데요. 어쨌든 선거에서 연승을 한 국민의힘인데 지금 너무 빨리 예상치 못한 갈등이 지금 이렇게 불거져서 오히려 민주당 내용을 좀 덮어버리는 이런 상황이거든요. 이거 어떻게 풀어야 될까요? 네, 근데 이게 뭐 빨리 터졌다기보다는 조금 지연되었었던 것이 터졌다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럼 선거 때문에 좀 묻어뒀던 겁니까? 오히려 그런 측면이 있죠. 이미 예. 지난 대선 때 윤석열 대통령과 이준석 대표 간의 갈등이 극한까지 치달은 적이 있었기 때문에 물론 이제 당사자 2명, 주요 당사자 2명이야 이제 대선 승리를 통해서 어느 정도 그걸 봉합을 했다 치더라도 그때 그걸 지켜봤던 사람들이 있고 그 중에 한 명이 사실 정진석 부의장인 것이죠. 그때부터 쌓여있던 응어리 이런 것들이 이제 좀 결국에 조금 뒤늦게 발휘된 것이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렇게 이르게 터져 나왔다라고 보기도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부분은 저는 지적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게 뭐 공천 룰 네. 그리고 뭐 당의 구조 이런 것들이 백가쟁명식으로 혁신위를 통해서 혹은 최고위원이라든가 뭐 의총을 통해서 불거져 나오겠지만 근데 국민들이 봤을 때 좀 의미 있는 싸움이 일어나야 됩니다. 예를 들면 결국에는 이것이 이제 새누리당의 파국으로 좀 이어진 감도 있지만 과거에 박근혜 전 대통령하고 유승민 원내대표 간의 갈등 이런 것들을 놓고 보면은 그때는 이제 증세 없는 복지라든지
또 국회가 어떤 행정부의 시행령을 통제할 건지 말 건지 이런 정책적인 분야를 놓고 당내에서 갈등이 불거졌거든요. 예. 이런 갈등이 불거진다면 국민들도 관심을 가지고 어떤 것이 바람직한 정책인가 이런 거 생각해 볼 기회가 될 겁니다. 근데 그것이 아니라 그냥 공천 룰을 둘러싸고 뭐 당을 어떻게 구조를 만들고 개파한별 어떻게 할 거냐 이런 식으로 굴러가게 되면 결국에 국민들은 정치인들끼리의 문제에 불과하다라고 등을 돌릴 것이거든요. 예. 근데 정치인이라면 특히나 개혁을 추구하는 정치인이라면 보다 많은 대중들을 등에 업고 정치를 해야 될 텐데 그렇다면 결국에 민생 의제를 포함해서 국민들을 논의의 장으로 끌어들일 수 있는, 끌어올 수 있는 그 의제들을 세우는 예. 그런 논쟁을 해야 되고 그게 먼저고 그 다음에 그렇게 해서 국민들의 관심이 더 많이 모였을 때 당의 구조를 어떻게 만들고 공천 룰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지 이것이 그 다음에 나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뭐 이건 국민의힘에만 국한되는 얘기는 아닙니다. 모든 정당 관계자들께 좀 예. 드리고 싶습니다. 예.